이 북한의 코를 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간첩 문제 김계리 변호사가 제기했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26번이나 감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냥 깔아뭉개는 그것은 한국의 언론사들의 사주나 그리고 고위직들이 북한의 코를 많이 깨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간첩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간첩 행위를 하는 거죠.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나라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독립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실질적으로 이번 대통령의 최후 진술 65분 최후 진술 가운데 26차례나 간첩이 언급됐지만 반국가 세력에 의한 위기감을 피력했지만 정작 중요한 이 내용은 주요 언론사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은폐하거나 그냥 간과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첩 이야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는 대한민국 언론사 왜 그럴까? 바로 그 뿌리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뻔질나게 북한을 다녔던 언론사 간부들 언론사 사주들은 뭐 거의 예외 없이 아마 코가 깨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문형배 씨가 북한에 간 그런 사진들도 일부 공개가 됐지만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북한에 한 번이라도 간 사람들은 대부분 적들의 그런 소위 미인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런 공작에 걸려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한국 사회가 국가의 기반 자체를 허물 수 있는 그런 대형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북한의 마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볼 때 진짜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남은 과제는 결국은 좌익들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탈취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국민들을 약탈하거나 수탈하겠지만 마지막 단계는 외세에 나라를 넘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뭐 우리만 여러분들 그냥 북한 땅에 넘어가면 그게 아니고 자식 세대 전부를 마치 고종이 민중들을 수탈한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에게 약간의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것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역사가 이렇게 반복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간첩 이야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버린 대한민국 언론사들 인세영 기자는 잘 알 겁니다. 언론 사정을. 대한민국 사회를 망가뜨리려는 북한의 지령문까지 공개되고 군사기밀 및 심지어 국회의원 300명의 개인정보까지 북한에 넘겼다는 검찰의 공소장이 헌법재판소 법정 증거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이 문제를 이슈로 삼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과거의 언론 기사를 여러분들 검색을 하셔가지고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사이에 북한을 자주 방문했던 언론사 간부들이나 사주들은 전부가 다 거의 전부가 다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큰 사건인 거죠.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은 간첩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왜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 왜 은폐할까? 왜 깔아뭉갤까? 모든 행동에는 동기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북한 땅에 머무는 동안에 향응이나 접대를 통해 가지고 아마 약점을 단단히 잡힌 거죠.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고아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만일 못 지키면은 속절없이 자식들하고 이런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은 아주 금세입니다. 일으키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들이 왜 적극적으로 북한을 여러분들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반할 수 있는 부정선거 문제와 이번에 간첩 지령 문건에 대해 침묵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주의 체제는 강점이 뭔가 하니까 대남적화 전략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자유국가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야무지지가 못합니다. 유대인처럼 야무지지 못하니까 적대국들에게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윤 대통령이 1시간이 안 되는 헌재 진술에 16번이라는 간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게 이런 간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국가의 이런 존재 자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간첩이라는 이슈에 조선중앙동아가 전부 다 침묵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침묵하겠냐. KBS, MBC 이런 SBS가 전부가 침묵합니다. 왜 침묵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행위는 없으니까.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간첩 얘기가 나왔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간첩질하는 반국가 세력 때문이라는 것이고 간첩 세력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26차례나 언급하고 민노총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특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반국가 세력 중에 3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접 김계리 변호사가 언급한 사람들이 전부 다 2024년 총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한 사전투표 위조 투표자 수 이름들 도움을 가지고 다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선거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탈취하고 그다음에 좌익들이 영구집권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대중들을 수탈하고 그다음에는 국가를 넘기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마땅히 언론사들은 대통령의 마지막 법정 진술의 내용에서 강조된 내용을 전달해야 되고 민노총에 대해 특집 기사를 다루고 대통령이 왜 간첩 세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게 됐는지 그동안 간첩 세력의 활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뤄줘야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들은 간첩 이야기만 나오면 딴청을 부리고 먼 산을 쳐다보고 모른 척을 한다. 거의 기사화되지 않았다. 간첩 아무리 떠들어도 일부러 기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의 운명하고 언론사 사주나 언론의 고위 간부들의 이런 운명이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그래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다란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냥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의 이익을 봉사하기 위한 나라로 바꿔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와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죠. 대한민국 언론이 북한 간첩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 이유. 여기서 안재영 기자는 민노총이 언론 노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을 뻔질리게 다녔던 정치인들 언론인들 판검사들 교수들 주요 정치인들 가운데 북한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상당히 드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안채영 기자는 그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40, 50세대의 기자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딨나 라는 생각을 신념처럼 지니고 있는 세대들이다. 쓸모있는 바보들인 거죠. 대한민국의 40, 50 세대들은 자식의 앞날까지 다 막는 겁니다. 좌파 교육에 이어서 좌파 스피커와 미디어에 30년 선동당한 결과물들이 바로 40, 50 세대다. 그리고 전교조는 교육감 선거에 선거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교육 현장을 거의 다 휘어잡은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번 4월 달에 개최되는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N값 한 4 내지 5를 집어넣을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오전 4사람당 1표 정도. 그렇게 해서 다시 좌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도록.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언제 실시되든지 간에 서울 경기 인천의 N을 거의 3 내지 4로 잡을 거다 이야기. 그러면은 300만 표 정도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나오든 재명리가 나오든 맹재리가 나오든 간에 누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이미 선거 전에 승부는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의 공격은 북한 간첩밖뿐만 아니고 중국 공산당 간첩까지 이제 활기를 부리니까 이 헌법을 다루는 기관에도 간첩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간첩이 있고 국회에도 간첩이 있고 국정원에도 간첩이 있고 국회 사무처에도 간첩이 있고 행정법원에도 간첩이 있고 법원 사무처에도 간첩이 있고 서부지방법원 서부지검 중앙지검 동부지검 등 검찰에도 간첩이 있고 경찰청에도 간첩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간첩이 있다. 간첩이 없는 데가 없다. 당연히 선관위도 간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라는 의문을 근본적으로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이런 지도층들이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그냥 팔아먹는 겁니다. 그냥 결국은 중국에 팔아먹을 겁니다. 뭐 지금 좌익들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냥 뻔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팔아먹겠죠. 지금 이런 방송 들으면서 에이 그거는 좀 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거짓 사기 위정 조작에 엄청나게 익숙한 달인들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